화요일 오전 8시 14분 호르무즈 해협은 지옥의 표면처럼 보였다. 17개의 개별 화재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들. 불타는 연료가 오렌지색 불길로 수면을 뒤덮으며 바람에 밀려 남쪽 오만 해안을 향해 퍼져나갔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2km에 걸쳐 펼쳐진 잔해의 바다. 유리섬유, 알루미늄, 엔진 부품, 얼마 전까지 선박이었다가 이제는 파편이 되어 60m 수심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것들.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8해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비행 갑판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항공기들은 예정대로 출격하고 있었고 승조원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함장은 정오 전에 지구상 모든 해군 사령부로 배포될 교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9분 전 그곳에는 20척의 선박이 있었다. 제럴드 포드는 오전 7시 58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었다. 현대 상공 고도 7,500m에서 선회하고 있던 이 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캐슘섬 인근이란 해안선에서 첫 번째 접촉을 탐지했다. 한두 척이 아니었다. 정찰 편대도 아니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정확히 이런 움직임을 기다리며 72시간 동안 주시해온 소규모 해군 시설에서 20척이 동시에 출발했다. 호크아이의 AN/APS-145 레이더는 6초 만에 20개의 접촉을 모두 태깅했고 데이터는 링크 16을 통해 타격단의 모든 함정으로 즉시 전송됐다. 편대 내 모든 이지스 화면, 모든 전투정보실 스크린, 모든 함교 모니터가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여줬다. 방위 019, 속도 31노트로 가속 중인 20척의 고속정. 그리고 그 항로는 제럴드 포드를 향한 일직선이었다. 타격단 사령관은 19시간째 깨어 있었다. 그는 접촉 화면을 8초간 바라보다가 판단을 내렸다. 편대 전체 전투 배치, 북방 호위함 3척 요격선으로 전진, 항공모함으로부터 최대 이격거리 유지, 그리고 그가 이후 수년간 되새기게 될 4번째 명령. 그는 제럴드 포드에게 통과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감속하지 말 것, 기동하지 말 것, 예정대로 해협 남쪽 항로를 계속 유지할 것. 20척의 고속정이 최대 속도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멈추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북방 호위함은 USS 미처, USS 벌클리, USS 니차였다.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이란 해안선과 8해리 남쪽에 있는 항모 사이에 방어선을 형성했다. 각 함정은 5인치 마크 45 함포, 마크 38 체인건, 59경 마운트, 펠랭크스 C IWS, 그리고 완전한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다. 각 함정의 승조원들은 이 특정 시나리오를 대비해 7개월간 매주 훈련을 반복해왔다. 3척의 구축함이 북쪽 요격선을 향해 가속하는 동안 새 함정의 전술 행동 장교들은 이미 레이더 화면에서 43노트를 보이며 여전히 가속 중인 20척의 접촉에 대한 사격 통제 해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오전 8시 1분, 경고 무선이 영어와 파르시어로 발송됐다. 3척의 구축함이 함교 간 통신과 해상 조난 주파수로 동시에 방송했다.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타격단을 향해 요격 코스로 접근 중인 이란 해군 선박들에게 알린다. 방어 교전 구역에 진입하고 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겠다. 이 메시지는 90초 동안 4차례 반복됐다. 20척 중 항로를 단일 도도 바꾼 것은 없었다. 오전 8시 3분 접촉들이 47노트에 도달했다. IRGC 파쿠브급 및 톤도르급 고속 공격정의 최대 속도였다. 편대는 약 3해리에 걸쳐 횡렬 진영으로 전개됐다. 세 구축함 모두의 전자전팀이 20척 중 6척에서 활성화된 레이더 방출을 식별했다.
나제르 1대함 미사일 표적 지정 레이더가 활성화되어 탐색 중이었다. 20척 편대 내 미사일 능력을 가진 6척이 47노트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타격단 사령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 오전 8시 4분 그는 교전 허가를 내렸다. USS 미처가 먼저 사격했다. 마크 45가 8시 4분 12초에 발사됐다. 사거리 약 14km, 접촉이 가장 밀집된 횡렬 중앙을 표적으로 삼았다. 첫 발은 빗나갔다. 사격 통제 해법이 직선 항로를 예측했는데 표적 선박이 마지막 순간 왼쪽으로 급선회했다. 아마도 이란 승조원들이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은 채 포사격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다. 두 번째 포탄은 빗나가지 않았다. 약 14km 거리에서 중앙 좌측 네 번째 선박의 정중앙에 명중했다. 선박은 산산이 부서졌다. 미처 함교 당직원에게 그 폭발은 흰빛 섬광으로 나타났고 즉각 바람이 흩어버리기 전까지 40m 높이로 솟구친 검은 기둥이 뒤따랐다. USS 벌클리는 동쪽 측면을 동시에 공격했다. 두 발, 첫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 발은 6척의 미사일 탑재 선박 중 하나에 직격탄을 냈다. 나제르 1 발사대가 2차 폭발로 불길에 휩싸이며 200m 반경에 불타는 연료를 흩뿌렸고 밀집 편대를 이루어 달리던 인접 선박 2척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한 발의 명중으로 선박 3척이 사라졌다. USS 니차는 서쪽 측면을 담당했다. 3발의 2발 명중. 첫 교전 60초 만에 선박 2척이 더 격파됐다. 단 한 발의 IRGC 무기도 방역으로 발사되기 전이었다. 살아남은 선박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이것이 교전이 끝난 직후 편대 내 모든 함정의 모든 전술행동 장교들이 자신의 항지에 기록한 세부 사항이었다. 첫 60초간의 5인치 포격 이후에도 남아있던 15척 중 항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인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방위를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며 미국 함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체계적으로 편대를 정리하는 동안 구축한 방어선과의 거리를 줄였다. 8시 6분까지 9척이 약 9km에서 약 13km 사이에서 격파됐다. 11척이 남아 있었다. 아직 어느 것도 자신의 무기가 유효한 사거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8시 7분 살아남은 선박들이 약 7km 내로 진입하자 새 구축함의 마크 38 체인건이 일제히 작동했다. 25mm 고폭탄이 포당 분당 180발씩 2km 이내의 수역으로 좁혀진 편대에 세 정의 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체인건 교전은 90초간 지속되며 선박 4척을 더 격파했다. 원래 6척이었던 미사일 탑재 선박 중 하나가 5인치 함포 단계에서 살아남았다. 체인건 단계 첫 30초에도 살아남았다. 8시 7분 44초 그 선박은 마침내 USS 미처에 대한 표적 고정에 성공했고 승조원들이 나제르 1 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이지스 시스템은 그 선박을 추적하며 정확히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SME 요격 미사일 2발이 이란 미사일이 500m를 날기도 전에 이미 공중에 있었다. 2발의 이란 미사일은 미처에서 약 4km 거리에서 격파됐다. 미사일을 발사한 선박은 11초 후 체인건 사격에 의해 격파됐다. 8시 8분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제8 함재비행단 소속 F/A-18 F 슈퍼 호넷 2대가 고도 6,000m의 전투 공중 초계 고도에서 하강해 교전 상공에 도착했다. 선도 항공기가 시속 약 740km, 고도 60m에서 기총 소사를 실시해 선박 한 척을 격파하고 한 척을 기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윙맨은 가장 큰 잔여 표적, 즉 4분 동안 쏟아진 모든 공격에도 살아남아 여전히 44노트로 남쪽을 향해 돌진하고 있던 톤도르급 선박에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했다. 매버릭은 완벽하게 추적했다. 명중! 선박의 연료와 무기 탑재량으로 인한 2차 폭발이 파편을 150m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8시 8분 51초 선박 3척이 남아있었다. 2척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도주했다.
세 번째는 그러지 않았다. 세 번째 선박은 파이급 고속 공격정이었다. 유리 섬유 선체, 쌍발 선회 엔진, 승조원 둘, 미사일 무장 없음, 레이더 방출 없음. 전자전팀이 위협으로 표시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교전 전체를 통해 편대 중앙에서 달리고 있었다. 20척의 접촉과 우선 대응을 요구하는 6척의 미사일 탑재, 선박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구축함들과 슈퍼 호넷들이 편대를 처리하는 동안 그것은 잠수함이 음향 그늘을 이용하는 것처럼 다른 선박들의 레이더 반사파를 방패 삼아 더 큰 접촉들 뒤에 머물면서 자신을 가리는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지막 미사일 탑재 선박이 8시 7분에 격파되며 편대가 흩어지자 이 단 한 척의 파이급이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를 향한 직접 방위로 최대 속도 남진을 시작했다. 구축함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항모를 향한 것이었다. 니차 전투정보실이 8시 9분에 그 접촉을 표시했다. 방위 182, 속도 47노트, 포드함을 향해 직접 접근 중, 항모로부터 거리 약 11km. 니차가 요격을 위해 선회했고 편대 동방에서 대잠 초기에 임무 중이던 MH-60R 헬리콥터가 즉각 전환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8시 11분에 그 파이급을 격파했다. 제럴드 포드로부터 약 8km 거리. 22년간의 걸프 작전에서 미국 항공모함에 이란 선박이 가장 근접한 순간이었다. 8시 14분, 호르무즈 해협은 불타고 있었으며 침묵했다. 17척 격파, 2척 도주, 1척이 단독으로 항모에 접근을 시도하다 격파됐다. 미국 측 사상자 없음, 미국 함정 피해 없음. 제럴드 포드는 교전 전체 동안 항로를 단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다. 교전 중 2대의 항공기가 함께 출격했다. 승조원들은 아침 식사를 했다. 타격단 사령관의 교전 보고서는 냉정하고 완결됐다. 적대 접촉 20개 처리, 17개 격파, 2개 후퇴, 하나는 단독 추진 후 항모에서 약 8km 거리에서 격파. 미국 측 사상자 없음, 피해 없음, 항모작전 영향 없음. 기밀 부록은 3단락이었으며 교전 보고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술적인 것이었다. 왜 일직선이었는가? 군집 전술은 기만, 측면 기동, 다방향 포화로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20척이 준비된 구축함 3척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는 것은 군집 공격이 아니었다. 돌격이었다. 교전을 검토한 모든 전술 분석관이 독립적으로 같은 말을 했다. 이 편대는 항모에 도달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 이를 계획한 이란 지휘관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획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파이급에 관한 것이었다. 해군 잠수부들이 포드함을 향해 남진하던 선박의 잔해를 인양했을 때 그들은 IRGC 고속정 장비에 관한 어떤 정보 보고서에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흘수선 아래 선체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방수 하우징 안에 보호된 채로 센서 패키지가 있었다. 소형이었지만 정교했고 만약 그 선박이 더 가까이 접근했다면 제럴드 포드가 있었을 위치를 향해 전방 지향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무기가 아니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아니었다. 수집 장치였다. 음향 센서, 전자기 센서, 광학 센서. 선박이 최대한 표적에 근접해 파괴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기록하길 원할 때 선체에 볼트로 고정하는 종류의 패키지였다. 세 번째 질문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공격 전체 19척이 대놓고 격파되고 한 척이 항모에 접근하기 위해 희생된 것이 그 센서 패키지를 제럴드 포드 근처로 가져가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그들이 측정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측정하기에 충분히 가까이 갔는가? 약 8km. 해군의 평가는 센서가 의미 있는 것을 수집하기에 충분히 가깝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평가는 최고 기밀로 분류됐다. 그리고 최고 기밀로 분류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답이었다.
확실히 작동하지 않은 것들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럴드 포드는 예정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완료했다. 교전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결정적 전술 승리로 분류됐다. 17척 격파, 사상자 없음, 항모작전 영향 없음. 모든 지표가 같은 말을 했다. 미 해군이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나 이후 정보 브리핑에서 한 가지 질문이 단 하나의 슬라이드에 등장해 이후 수개월간 걸프에 배치된 모든 항공모함, 타격단 사령관에게 보여졌다. 슬라이드에는 파란 항모 아이콘과 약 8km 거리의 빨간 점, 그리고 그 아래 4단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측정하고 있었는가? 브리퍼의 하단 메모는 매번 같은 말이었다. 우리는 모른다. 알기 전까지는 다음 선박이 더 가까이 온다고 가정하라. 수면은 6시간 동안 불탔다. 제럴드 포드는 마지막 불이 꺼지기 전에 이미 해협을 빠져나가 있었다. 9분, 20척의 선박, 그리고 이후 걸프에서 모든 미국 항모의 작전 방식을 바꿔버린 한 가지 질문.